Welcome back. 사회복지사 1급 공부도 쉽지 않고 분량도 굉장히 많죠. 특히 총 8과목 중에 5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역사, 발달 과정, 그리고 각종 연도 외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매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10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법조론에 나오는 발달 과정 따로, 실천론에 나오는 연도 문제 따로 외우다 보면 머리에 엉켜서 더 외워지지 않은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단 3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회복지사 1급 1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시 정지 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그리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일시 정지 버튼을 다시 눌러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과정에서 기능주의와 진단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능주의와 진단 문제에 대한 설명이 매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3페이지짜리 요약본을 볼게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자, 여기 나오죠. 표로 제가 정리해 뒀습니다. 진단주의는 1920년대 대표 학설이고요. 1930년대 기능주의가 진단주의에 반대하면서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메리 리치몬드이다. 아니죠? 메리 리치몬드는 진단주의가 먼저 나왔고요. 진단주의의 대표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 2번 보기, 기능주의는 과거의 심리 사회적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는다. 아니죠? 진단주의가 그렇죠. 자, 3번 보기,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기, 진단주의는 시간 제한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한다. 자, 시간 제한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은 기능주의가 되겠고요. 그의 반면에 과거의 심리적인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는 것은 진단주의가 되겠습니다. 5번 보기, 진단주의는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해서 플렉스너 밀포드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자, 1번. 서구에서 전문직 교육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맞습니다. 1898년에 교육이 시작되었죠. 자, 그 다음 2번.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한국사회복지사 자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1970년에 제정된 한국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요. 그 다음 4번 보기, 플렉스너는 체계적 이론과 전문적 권위, 윤리, 강령 등을 전문직의 속성으로 꼽았다. 아니죠? 플렉스너가 1915년에 플렉스너의 비판이 있고 난 다음에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라는 진단주의 학자가 사회진단이라는 이제 잡지에 이제 논문을 기고를 해서 이런 체계적 이론과 전문적 권위, 윤리, 강령 등을 전문적인 속성으로 꼽은 것이죠. 그 다음 5번에 밀포드 웨이는 1929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를 제시하였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역시 1915년에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 사회복지 학교도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 진단주의 학자였던 메리 리치몬드가 이에 대한 반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 1929년 밀포드 웨이에서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950년 외국 원조기관 카바는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맞습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아니죠?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연도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983년입니다. 83년. 3번 보기,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활동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비롯되었다. 맞죠? 행동 모델. 자, 4번 보기, 199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2년에 재가복지 서비스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확대가 이루어졌죠. 맞는 얘기고요.
5번 보기 2000년에 도입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사회 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급 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한다. 맞죠? 2007년에 나온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가 되겠죠? 자, 54번 문제. 미국 지역사회의 역사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번 보기 대공황 이전에는 공공이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전달 체계를 담당했다. 아니죠? 대공황 이후에 이대로 놔둬서는 시장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공황 이후에 대대적인 공공 개입에 하게 됩니다. 2번 문제.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은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죠. 지방정부가 아니고요. 연방정부. 자, 그 다음 3번. 1970년대 인종차별 금지와 반전운동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촉진하였다. 맞습니다. 1990년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아니죠? 1996년에 나온 복지개혁이죠. 미국 사회복지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중심의 아니죠? 지방정부 중심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페이지 요약본 볼까요? 아까 나온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미국의 파란 글씨는 미국 관련 설명인데요. 자, 사회보장법이 나오면서 연방 책임, 정부의 책임이 확대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 형성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영국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 제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맞죠? 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니죠?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자 그리고 서비스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디서요? 영국의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자, 디귿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하였다. 맞죠? 그 다음 리을 지역사회보호 실천 주체 다양화를 추가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 디귿 리을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갑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 동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죠? 최근이라 그러면 무조건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 맞습니다. 복지재정이 분권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 중심할 때보다는 각 지방정부, 지역 간에 이제 복지 불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잘 사는 지자체에서는 좀 복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자체에서는 복지를 좀 많이 지원을 못하게 돼서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3번 보기 다양한 서비스 공급 조치에 참여 축소 아니죠? 참여 확대가 되죠. 그래서 4번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확대가 되었죠. 제한이 아니라. 그리고 5번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복지 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에 관해서 나왔네요. 자, 독일의 재해보험법이 1884년에 제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맞죠? 맞는 복이고요. 자, 니은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죄송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독일의,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요. 독일의 재해보험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헷갈릴 때는 정확하게 3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질병보험. 그리고 밑에 산재보험이 있네요. 1884년에 산재보험은 사용자만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측에서만 보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시 문제로 오겠습니다. 자, 니은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맞죠? 디귿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 공급 관리 아니죠? 총 수요 관리죠. 수요 우선 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 정책을 도입하였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정독 동맹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네, 니은 리을 맞는 얘기고요. 해당 사항은 전부 3페이지짜리 요약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5번. 영국의 신빈민법과 우리나라 국기법의 공통으로 나타내는 원칙은? 자,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열등 초의 원칙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그 많이 받는 돈이 일을 해서 받는 돈보다 많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열등 초의 원칙이죠. 만약에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을 안 하겠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신빈민법과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제도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바로 4번 열등 초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3번 문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자,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898년에 제정이 됐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이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 4대 보험에서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이 되면서 5대 보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이 되었죠. 지금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나오네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노인장기요양법의 2007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체크가 잘못된 건데요. 자, 보기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은 이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이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5번이 될 수 있겠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당연히 4번 노인장기요양법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